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네. 뭐 경기 리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하나 이글스가 강팀이 될 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 같은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시즌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의 경기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당장 내년에 뭐 내후년에 당장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은 객관적으로 아니다라고 치면, 적어도 기아 타이거즈가 혹은 지난 시즌 LG 트윈스가 이룩했던 어떤 그런 팀을 빌드해가는 과정은 배울 필요가 있으니, 팀 전력을 일단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력을 한번 살펴보면, 투수력 평균 자책점 순위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1위이고 하나이글스와 제법 차이가 나 보이지만, 세부 지표로 들어가 보면 투수력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FIP가 하나이글스가 가장 낮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FIP와 ERA의 차이가 크다, 이건 수비력의 문제가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운의 요소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저는 수비력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물론 기아 타이거즈도 실책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수비의 디테일이라든지 수비의 범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이글스보다 한 수 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야수들의 디테일에서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투수들의 기량만 놓고 봤을 때 9이닝당 볼넷 개수를 보시면 하나이글스가 사실 기아 타이거즈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죠. 삼진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삼진 개수도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이글스의 투수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차이는? 야수들의 차이죠. 타선의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말로 댓글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과장 조금 보태서 프로와 고등학교 야구의 차이급 정도가 된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RC 플러스입니다. 이번 시즌 뭐 이거는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팀과 비교해도 그냥 넘사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팀의 수준이 조금 처지는 것도 있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WRC 플러스가 115.3입니다.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그 전반적으로 그냥 LG 트윈스가 그 다음으로 높은 데 한 105에서 최하위인 삼성이 한 90 정도에서 놀고 있으니까, 기아 타이거즈는 이 차이가 다른 팀과 비교해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이글스 괜찮아, 기아에 비교해서 뭐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게, 양팀 선수들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삼진 퍼센테이지예요. 삼진을 너무 많이 당해요. 자, 기아 타이거즈 주요 선수들의 삼진 퍼센테이지입니다. 20%가 넘는 선수가 나성범 선수 한 명이에요. 나머지 선수들 그 잘 치는, 홈런 뻥뻥 치는 김도영 선수가 16.7%밖에 삼진을 안 당합니다. 뭐냐? 김도영은 삼진도 안 당하는데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는 뭐 삼진도 많이 당할 수도 있지, 뭐 그 정도는 익스큐즈 해줘야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김도영은 그 상식 밖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요. 김도영 선수는 뭐 천상계에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불공평하다 칩시다. 그런데 최영욱 이 선수 거의 40이 다 돼가는, 40이 넘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삼진 퍼센테이지가 16.8%밖에 되지 않아요. 투수들이 상대할 때 최영우는 정말 껄끄럽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은 삼진을 많이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한화 헤글스 선수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이야기죠. 뭐 이유성이라든지 한준수라든지, 물론 연차가 조금 된 선수들이지만 삼진 퍼센테이지가 20%가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뭐 소크라테스도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최원준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저는 부러운 선수입니다. 외야 중견 수비도 가능한 선수이면서도 굉장히 높은 타율을 보여주면서도 펀치력도 갖추고 있는데 삼진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이글스 선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참담합니다. 하주석 선수, 뭐 장진혁 선수, 김강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선수들의 실력이 늘어서 내년에 삼진 퍼센테이지가 한 17%에서 18%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연차가 많이 쌓인 선수들, 나이가 많이 든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뭐 김강민 선수가 내년에는 삼진율이 발전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진혁 선수나 하주석 선수도 우리가 올해 봐온 선수들이고요.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페라자는 삼진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물론 홈런을 많이 쳐주기는 하지만 이 정도 삼진 퍼센테이지면 외국인 선수라면 홈런을 적어도 지금쯤 22개에서 23개 정도는 때려줬어야지 이게 뭔가 이에 타산이 맞는 건데, 노시환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삼진 퍼센테이지가 너무 늘어났어요. 제 생각에는 더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원석 선수, 문현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삼진율이 왜 높죠? 홈런을 뭐 몇 개를 칩니까? 문현빈 선수 올해 4개 쳤고 이원석 선수는 사실 뭐 담장 근처로 타구를 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런 약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아에도 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 삼진 퍼센테이지 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타율입니다. 결국 야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 나와서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봐야 되는데, 결국 타자들은 삼진을 잘 당하지 않으면서 공을 멀리 쳐내는 게 잘 치는 타자인 거잖아요. 장타율 봅시다. 김도영 선수, 글쎄요, 김도영 선수의 장타율은 우리 좀 논외로 합시다. 이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인이 아니에요. 지금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최영호, 소크라테스의 장타율, 소크라테스가 올 시즌 막 부진했다, 막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아유 소크라테스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페라자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나성범 선수, 이우성 선수, 한준수 선수, 최원준 선수, 김선빈까지도 장타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죠.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보시면 저는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뭐 이 밑에 선수들, 탑4 이후의 선수들, 황영목이라든지 문현빈이라든지 최인호라든지 뭐 이 선수들이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수들 중간에 적어도 한 서너 명 정도는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빨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그 사이에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들과 비교를 하면 이런 처참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뭐 페라자, 김태현, 노시안 뭐 이런 선수들에게 돌을 던지기에는 사실은 뭐 이 선수들이 기대치에 비해서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안치홍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선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를 못 키워낸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왜 못 키워냈고 우리는 왜 그 서너 명의 선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게 감독이 바뀐다고 되는 부분일까요? 물론 저도 최원호 감독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경문 감독이 와서 막 몇 경기 이길 때는 감독이 바뀌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이게 김경문 감독뿐만이 아니라 뭐 전성기 유용 양키스의 조토레 감독이 온다고 한들 없는 서너 명의 타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감독의 역량을 벗어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습량이나 코칭 혹은 육성과 관련된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차이는 연습 혹은 육성 그런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는 결국은 선수를 보는 안목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손혁단장은 사실 뭐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있었던 뭐 안 좋은 선택들이 있었지만 손혁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임 단장이었던 정민철 단장부터 사실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임 단장이었던 박종훈 단장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야겠죠.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 그 기간 동안 진짜로 뭐 리빌딩이라는 명목하에 주요 베테랑들을 다 내보냈고 뭐 그 선택까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때 기회를 많이 주고 경험치를 많이 준 선수들이 이 리스트 안에 없다라는 건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수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수들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타격에 타자들을 전혀 육성을 해내지 못했고 전혀 좋은 선수들을 픽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게 박종훈 단장이 부임한 이후로 지금 거의 5, 6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 우리가 키워낸 선수가 타자가 지금 이렇게 눈 씻고 봐도 김태현, 노시환 정도인데 솔직히 김태현 선수 이번 시즌 거의 처음으로 잘하고 있는 거고 노시환 선수도 지난 시즌 홈런왕이었는데 그 이외의 시즌을 보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띄워주는 것처럼 위에 올라선 타자는 아니니까 말이죠. 안치홍, 최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A로 사온 선수들이고요. FA 영입에 있어서도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FA 영입이라는 건 뭐냐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토양을 쌓아가고 튼튼한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부족한 포지션이 있으면 FA를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일단 올해 FA가 이 선수가 나왔으니까 이 선수 일단 사고 보자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 리빌딩의 시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젊은 어떤 좋은 야수를 육성해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있느냐? 해결책은 있기는 합니다. 결국 성실한 계속되는 좋은 드래프트에서의 결과물이에요. 그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번 시즌에 신인 타자를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성과 절대 안 나옵니다. 좋은 선수들을 모으고 모아야 돼요. 우리 이군에 뭐 지금 신인인 정한석 선수 그리고 올 시즌 황영목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많이 쌓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아 타이거즈에 비해서 정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진짜 6, 7명 정도의 퀄리티 있는 타자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공백이 메꿔지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지금 기아 타이거즈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가을 야구만 가도 내년 시즌에 그래도 이제 감지덕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 차이를 메꿔 가야죠. 이 차이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정말 비시즌에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한다고 한들 이 차이가 메꿔지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 다 프로예요. 정말 야구한 선수 중에 0.1% 뭐 0.2% 이 선수들이 지금 프로에 온 건데 이 차이가 이 어떤 타고난 것의 차이가 연습으로 극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은 물론 연습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될성 부른 떡잎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고르고 골라야죠. 그게 아주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이거스가 재작년 시즌에 비해서 그 전 시즌에 비해서 연속 3년 꼴찌할 때에 비해서 승률도 올라가고 아주 조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저도 뭐 5강을 기대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선수들도 우리 팬분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연습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코칭 스태프 물갈이 해야 되고 뭐 코치들 부족한 부분 성과를 내지 못한 코치들 있으면 당연히 물갈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성실한 드래프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해야 되고 다른 팀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 드래프트 잘해야 되고 스카우트 팀이 성과를 못 내면 스카우트 팀을 바꿔서라도 갈아서라도 정말 좋은 성과를 아주 오랫동안 몇 년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답함 속에 이후 며칠 쌓여있는 모든 것이 오늘 좀 폭발한 느낌인데 두서가 없었다면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